그가 가는 길이 곧 역사다. 베트남 축구를 정상으로 이끌고 국민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박항서입니다. 근데 뭐 조금 전에 뭐 저보고 영웅이라 근데 영웅은 아니고요. 예. 그냥 뭐 축구 감독입니다. 아, 그래도. 진짜 아, 근데 저희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감독님 막 저 베트남 갔을 때 막 거기 계신 뭐 많은 그 국민 여러분들이 막 그냥 막 환호하시고 뭐, 와, 저희들도 진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아니, 저 베트남에서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아, 어제 아침에요? 아, 그래서 좀 약간 좀 여독이 좀 있으신 좀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고 좀 조금 피곤하시죠? 네. 예. 아니, 특히 그 감독님 우리 저 백순정 여사님이 올해 그 100세 생신을 맞으셨다고요. 네, 저희 어머님. 야,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거 진짜 이게 저 100세를 맞으셨다라는 건 정말 너무 축하드릴 일이죠. 예. 아니 근데 이제 오시는 길에 이게 저 베트남 주석께서도 엄청난 선물을 전해달라고 하셨다는데 이게 뭡니까? 주석님께서 불려서서 예. 이제 뭐 주석궁이라 그러죠. 아, 그렇죠. 네, 주석궁에 이제 갔더니 그 어떻게 아시고 예. 이제 어머님 생신에 드리라고 액자 같은 거 표구를 해서 아마 이제 어머님 성함 넣고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뭐 귀한 선물이죠 저한테는. 야, 이거 이번 5월에 또 우승을 하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야, 이게 이제 2019년에 이어서 2회 연속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23세 이하 대표팀 이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태국을 1대0으로 꺾고 이게 또 우승을 하셨어요. 이 이제 시 게임은 동남아 그 올림픽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합니다. 네네. 네, 이제 30회 대회에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이제 축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엄청난 거네요. 2019년에도 우승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2연패를. 이게 참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올해로 베트남 그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신 게 한 몇 년째입니까? 올 10월 14일 되면 만 5년입니다. 베트남 그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님도 사실은 계약된 기간을 다 못 채우고 교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네. 좀 많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제가 알기로 베트남에서 외국인 감독의 평균 수명이 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1년만 버티자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감독을 5년째 이렇게 맡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사실 이 얘기는 뭐 계속 해도 안 질려요. 진짜. 예. 이게 벌써 20년이 됐습니까? 그러게 좀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간다 소리겠죠. 아 근데 저희 느낌에는 사실 감독님이 그때하고 그렇게 좀 그래요. 그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당시 히딩크 감독님이 이제 외국인 감독님으로서 이제 세 번째 우리나라 이제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박항서 감독님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수석 코치를 네, 맞습니다. 맡으셨었죠. 그러니까 사실 폴란드전 때 이게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황선우 선수가 이제 그렇죠. 첫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님 말고 이제 박항서 감독님한테 네. 안겨가지고 뭐 그걸로도 이제 여러 가지 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효령 다시 한번 잡아내고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슛! 골입니다. 골! 네. 한국이 선취골을 넣습니다. 황선홍! 역시 황선홍이네요. 네. 그러니까 한간에는 황선홍 감독님하고 전날 밤에 만약에 너 혹시 골 넣으면 나한테 달려와라 이렇게. 저는 그래서 내가 너 왜 나가서 언론에 나가서 딴 이야기를 하느냐. 네. 진실을 이야기를 하자. 네. 그래서 사석에서 저하고도 논쟁도 했어요. 근데 예. 정확한 거는 A매치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안정환이가 골을 넣고 반지 세레모니라는 예, 걸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하고 그 전날 이제 제가 직접 대면할 수는 없고 네. 부담스럽고 돼서 이제 방에서 이제 방으로 이제 제가 룸투룸이라 그러나요? 아, 뭐 룸투룸, 이렇게 해서 룸투룸 하죠. 이제 전화를 하니까 대부분 선수들이 뭐 이제 잘 자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황선홍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 기분이 필링이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야기 정확하게 골 넣으면 안정환이처럼 그 와이프한테 세레모니 하지 말고 벤치에다가 세레모니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달려오라는 아니 소리네요. 소리 안 했죠. 근데 제가 만약에 황선우 선수라면 아니, 느낌이 예. 애둘러서 예. 달려와 와, 주로 아니, 달려와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왕이면 벤치에다가 좀 벤치에다가 해라. 세레모니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왜냐면 통화한 게 코치님인데 코치님이 벤치에다 해라는 건 코치님이 벤치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황선우가 저한테 안기고 나서 히딩 감독한테 안기지 않아서 예. 그다음 두 번째 경기에 황선우가 선발로 출전 못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랬더니 이게 내한테 안겨서 그래서 제가 히딩 감독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자초지종을 성명을 드렸고 히딩 감독님도 흔쾌히 그 오해는 풀렸고 그래서 이제 사실 코치가 그렇게 나대면 안 되는데 아니죠. 기분 좋으니까. 그때 정말로 몰랐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걸 근데 너무 좋았어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월드컵에 지난 그 어떤 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 당시에 그 예전에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이게 좀 약간 공황장애까지 좀 온 적이 있다고 얘기를 정말요? 하셨어요. 제가 그런 정세가 조금 오긴 왔었어요. 근데 뭐 그게 공황장애인지는 모르고 제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상주 상무 감독을 하면서 두 분의 쇼커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밀 검사 했는데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래 전부터 그게 왔던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이제 판단을 못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이 매번 어떤 그런 긴장의 상황,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 그러니까 이 팀이 결국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쇼크가 와가지고 방에서 누워 있다가 나는 숨을 못 쉬는 것 같은데 곧 막 이렇게 죽을 것 같다는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가는 거고. 아니 지금도 뭐 약은 복용하고 있어요. 조금 뭐 결과물에 대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또 나이가 들면 물러나야 되잖아요. 뭐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지도자로서의 뭐 하얀 길을 접어 있었기 때문에 도전 한번 해보자. 근데 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베트남행을 택하셨어요. 제가 1년 쉬고 있을 동안에 우리 처가 동남아도 좀 알아봐라. 그래서 뭐 저는 베트남이 동남아 쪽은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화해서 만나서 뭐 제가 지금 놀고 있다. 그러니 뭐 당신이 동남아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데 뭐 어디든 내 일할 수 있는 길을 좀 해주라고. 그러고 끝났어요. 뭐 모르고 이제 한 10개월 만에 뭐 전화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 동남아에 갈 생각이 있냐 물어요. 베트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베트남 축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평균 수명이 8개월이더라고. 제가 외국 감독이 감독님만. 감독 평균 수명이 8개월이면 짐 풀자마자 주변 잠깐 둘러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처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야, 근데 근데 이거 사실 그 저기 우리 아내분 아니었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가 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코치를 대동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이영진 코치라고 대구 FC 감독했던 선지가 저하고 같이 갔는데 그 이영진 선생은 저하고 또 럭키 금성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로 치면 이제 조세호 같이 데리고 이제 그 정도로 우리 조 코치 네네. 우리 조 코치 같이 데려간 거예요. 감독님이 이제 베트남 선수들을 위해서 훈련 방법을 또 좀 바꾸셨다 그래요. 타국 감독이 그 가서 감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 관습 이런 거는 존중해야 된다는 해야죠. 걸 제가 그건 많이 당연하죠. 느꼈어요. 그래서 문화와 관습은 존중해 주는데 이제 훈련 때는 기술적인 부분은 절대적으로 내
너희들이 따라와줘야 된다. 이거는 내가 교정 수정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베트남이 보통 오전 5시에 기상을 해서 6시쯤 출근을 하고 낮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형 패턴에 맞춰서 이제 훈련 시간을 좀 앞당기시고. 스케줄이 정신 먹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안 갔죠. 그래서 코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랜 습관이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운동 시간을 뒤로 늦췄죠.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충분히 애들이 휴식을 취하고.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잘 시간 이후에 지금 아직도 뭐 우리 선수들 그대로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날씨 때문에 그런지 저도 이제 점심 먹고 나면 꼭 잡니다. 근데 그게 그 기후 때문에 그게 또 그러니까 훨씬 더 예. 처음부터 주무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그럼요. 근데 그게 점심 먹고 분위기도 다들 다른 분위기고 그래요. 다 낮잠을 바쁘면. 자고 네. 조용해요 점심 때는. 그럼 전화도 받지 않으니까 전부 다 호텔이 그렇다고 뭐 조용하니까. 혼자 이렇게 있기도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 누워 있으면 확실히 좀 오후가 회복이 되니까 뭔지 알겠다. 네, 하고 나면 그래야 이제 또 오후를 오후에 또 에너지가 생활할 수 있는 충전이 되는 에너지가 거죠. 생기시는 거예요. 훨씬 더 그게 참 지혜로운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선수분들도 그렇고 모여 있을 때 절대로 이렇게 개인 평가 같은 걸 하지 않으신다고. 히딩 감독님도 2002년도에 보면 좋은 이야기는 단체에서 하는데 사람을 어떤 누구 앞에서 지적할 때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옆에서 뭐 이천수가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천수가 좀 도출해 놓고 나면 막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어깨 동무를 하면서 말씀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칭찬은 다 모였을 네, 때 하고. 개인적인 칭찬보다는 팀 칭찬을 주로 해주는 게 낫고 개인적인 어떤 지적사항에 지적사항일 대해서는. 때는 이제 조금 불러서 하는 게 나은데 근데 대부분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가까이 생활하다 보면. 근데 받는 사람은 좀 싫죠. 그게. 맞아요. 아니 그 이제 이게 선수들하고의 스킨십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우리 선수들이 좀 착해요. 뭐 다 우리 한국 선수도 착하지만 뭐 순수하고 그래서 훈련할 때는 제가 좀 엄하고 엄격합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이 뭐 주로 운동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에 밥 먹고 나면 치료실에서 많이 모이거든. 그러니까요. 사랑방처럼 치료실에 많은 선수들이 치료하러 오고 뭐 마사지 받으러 오는 편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자주 들립니다. 뭐 그러면서 뭐 이제 애들하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선수들하고 스킨십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누가 지금 어떤 데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죠. 이제 그래야만이 또 선수들 중에는 출전하기 위해서 숨기는 선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또 보기도 하고 그럼 이게 야, 또 이게 다 진짜- 감독님은 또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이게 네. 또. Con đẹp trai lắm, Con đẹp trai lắm. con đẹp trai vậy. Con đẹp trai vậy. 아니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저 아시아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 그 베트남 팀을 아시안컵 준우승. 특히 이제 라이벌 태국을 10년 만에 꺾고 올라가서 이제 더 진짜. 난리가 났어요. 예선이 통과가 목표였었거든요. 그 잘못되면 집에 들어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너무 추웠어요. 근데 추운 거는 저희들이 기온을 보고 다 준비해 갔는데 결승전 때 뭐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 전날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베트남에서 눈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딱 두 명이 눈을 봤더라고요. 네. 나머지는 눈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죠. 어. 근데 뭐 시합이 그 다음날 시합 저 결승을 해야 되는데 뭐 산책 나갔는데 눈 온다고 사진 찍고 막 좋아. 그래서 우리 이영진 코치가 저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지금 내 시합인데 뭐 그런다 그래서 야 놔둬라 놔둬. 처음 보는데 뭐 그냥 놔둬라 그냥 그런 데에서 이제 그렇게 준우승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국민들이 좀 이제 처음 온 눈. 그래서 그 우리 깡아이가 결승기에 넣은 그 불키고 넣은 골을 지금 아직도 그걸 무지개 골이라고 그래요. 베트남 불키고 넣은 아직 그걸 보고 이제 그게 이제 눈 위에서 이제 무지개가 이제 불키고 넣었거든요. 아. 이제 불키고 넣는데. 어, 2018년 그 아시안 게임 4강전 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하고 또 맞붙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진 하나 있어요. 예, 있어요. 한번 네. 좀 볼까요? 네, 이 사진. 알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그 얘기할 때 뒤에 손흥민 선수가 그 작전을 듣고 있는 건가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상황이? 아니 뭐 내리셔도 돼요. 아, 잠깐만. 내려됩니다. 네. 이제 그때도 23세가 추측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올림픽이니까요. 와일드카드는 3명 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이하고 온다 그러니까 시합하기 전에 벌써 주눅이 들었어요. 손흥민이. 이제 우리 벤치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참 뭐 통역통해서 하고 있는데 뭐 좀 느낌이 이상해. 그래 봤더니 손흥민이 웃으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고 알아들으니까. 그래 내가 딴 나라 선수 같으면 밀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손흥민이 우리 한국의 보배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우리 감독님이 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으셔가지고 3급이어서 외국인 최초로 2급 노동 훈장.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제가 2년 만에 훈장을 3개 받았습니다. 이제 상급 받고 2급 받고 한배 양국 수호 훈장이라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급은 뭐 그게 뭐 쉽게 받는 그게 아닌가 봐요. 예, 외국인이 1급 받은 사람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이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월드컵에 이제 베트남이 진출을 해가지고 베트남이 월드컵에 진출한 적이 없죠. 월드컵 없죠. 없죠. 이번에 월드컵 최종 예선 올라간 것도 최종은 그게 처음이죠. 야, 그러니까 만약에 월드컵이 베트남이 이제 진짜 본선에 딱 진출한다. 그러면 그거 1급 훈장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이번에 월드컵 최종 진출했는데 7연패 당했거든요. 7연패 당하니까 막 완전 짐 쌀 뻔했어요, 정말. 처음 나갔는데 처음 진출인데 7연패 나가니까 그때 좀 위기가 왔었어요. 위기 왔죠. 아주 뭐 저도 이제 7연패 당하고 나서 8번째 경기고 베트남도 중국 경기에서 8자를 좋아합니다. 8. 근데 구정날이에요. 이제 구정 1월 1일 날이 했는데 우리가 3대1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 한순간에 또 갑자기 또 분위기가 완전 바뀌더라고요. 이거 이거 진짜 이게 그래서 뭐 기대 수준에 맞춘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인기는 인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면 너무나 그게 크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제 다시 태어나면 축구 지도자로 안 하고 싶어요. 아니 뭐 이제 그걸 너무 많은 걸 겪어봤는데 또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그때 뭐 있었던 뭐 말로 호소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뭐 선수생활에 어려운 지도생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다 경험했는데 그걸 또 축구라는 것은 저한테는 제가 16살부터 축구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뭐 인생의 전부고 지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축구밖에 없어요. 축구에 연관된 거는 뭐 저한테 큰 자랑거리고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축구는 그런 것 같아요.